오늘은 최근 증권가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회사 토스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토록 잘 나가고 있는 토스증권을 제가 왜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따져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외 주식을 많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작년 11월 기준 토스증권이 됐어요. 기존에 1위는 키움증권이었는데 키움증권을 2위로 밀어내고 토스증권이 1위에 올랐는데 그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냐? 30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을 작년 11월 기준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위인 키움보다 한 달에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더 많이 토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화증권 거래 수수료 기준으로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에서 4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1위가 미래에셋, 2위가 삼성증권, 3위가 키움증권, 그리고 4위가 바로 토스예요. 그래서 외화증권 거래에서 수수료 기준으로는 또 NH증권을 넘어서 전체 4위에 랭크를 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토스증권이 이번에는 또 어떤 변화를 추가하게 됐냐? 이번에 장외 파생상품 거래, 흔히 말하는 옵션 거래죠. 옵션 거래도 토스증권 어플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심사 신청을 해뒀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난다면 이제는 토스에서 옵션까지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고 증권가의 고래가 되고 있는 토스증권을 바라보면서 불안함이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토스증권의 성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불안해하는지, 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증권가에 토스가 독을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독소 조항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러니하게도 토스가 뿌리고 있는 독이 정반대로 토스의 그동안의 성공적인 마케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토스의 성공적인 마케팅. 토스 증권 어플 다 써본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텐데 토스는 굉장히 쉽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혹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잠깐 쉬고 있거나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 손쉽게 다시 투자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토스의 마케팅이에요. 어떤 마케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무료로 주식을 배포한다든지, 받아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테슬라, 애플, 스타벅스 이런 주식들을 무료로 주죠. 그리고 계속 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게임을 시켜요. 혹은 퀴즈를 자꾸 맞추게 해요. 그래서 퀴즈를 맞추면 테슬라 주식 1,200원어치, 애플 주식 1,000원어치 이렇게 계속해서 무료 주식을 배포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주식들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또 계속해서 출석 체크를 요구하는 어떤 게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퀴즈 맞추기, 캐주얼한 게임들을 해서 다시 들어가게, 잊고 있었던 토스 어플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식을 내가 매수를 한다. 새로운 주식 5만 원어치를 신규 매수하면 거기에 만 원을 추가 지급. 이런 식으로 매수를 또 유도하는, 그래서 손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증권의 첫 모토가 뭐냐면 주식 구매를 쉽게, 마치 송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금을 하듯이 주식 투자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토스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키우는 첫 번째 요인이다.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식 투자를 요즘에는 토스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매매 자체를 몰랐던 분들이 너무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투자를 훨씬 더 쉽게 만드는 요인들. 가장 큰 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주식을 거래할 때 주 단위를 거래를 하죠. 주 단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몇 주를 입력하고 그래서 몇 주를 얼마 넣으면 체결 가격이 얼마, 이런 식으로 주문이 조금은 복잡했다라고 하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니까 어떤 거래가 가능하냐?
소액 거래가 가능하고 주문 금액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몇 주당 얼마가 아니죠. 내가 그냥 나 10,000원어치 사고 싶어, 5,000원어치 사고 싶어,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토스의 성공 요인이에요. 성공 요인인데 왜 이게 결국 독이 되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손쉬워진 주문에 어떤 요소가 추가되느냐, 바로 세 번째거든요. 그게 뭐냐면 토스에 큐레이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큐레이팅은 뭐냐면 이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플을 쓰다 보면 나 뭐 사야 되지? 어떤 주식이 유망하지? 어떤 주식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린이들이 이만큼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토스의 편집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테마,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테마, 그리고 실시간 수익률 랭킹, 이런 식으로 큐레이팅이 어플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뜨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종목들, 그런 테마들에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게 뭐냐면 퀀텀 테마,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을 모아놔서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니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지난주죠.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이 전부 다 폭락하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씩 하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됐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인 아이온큐를 보면 한때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의 35%가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이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 말은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 회사의 주식의 무려 3분의 1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토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플의 위력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지금 뜨고 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눌러봤죠. 눌러봤더니 지주사 테마가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지주사 테마?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을까?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제일 높은 순위 1위에 기록되어 있는 회사가 파월맥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데이마켓 기준 무려 93%의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50% 손실을 보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데이마켓은 아직 정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저 수익률을 보고 누군가는 지주사라는 테마가 뜨고 있고 그 중에 대장주가 파월맥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5만 원만 사볼까? 10만 원만 사볼까?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파월맥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인가 확인해 봤더니 어떤 회사냐? 시가총액이 무려 406억 원짜리 회사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도 시가총액이 400억이다? 웬만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잡주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시총 400억짜리 회사를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그런 회사가 지금 가장 뜨고 있는 테마 1위,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리고 저 407억짜리 주식의 가격 조정은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알 리가 없고 심지어 알아서도 안 될 주식들을 너무 쉽게 어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토스 증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토스 증권에서 어떤 종목이나 테마를 검색해 보려고 하면 이미 무언가 거기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동전주를 검색해 보세요. 국채를 검색해 보세요. 이미 큐레이팅을 넘어서 사람들의 관심 자체도 너 이거 관심 가져봐 라고 그 관심조차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거는 큐레이팅을 넘어선 어떤 테마를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토스 혹은 여러 가지 어플들을 통해서 추천받았던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큰 폭으로 떨어져서 90% 이상 손실을 보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주식의 미수 거래라는 게 있어요. 웬만큼 주식에 깊이 빠지지 않는 이상 미수 거래를 보통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미수 거래조차 토스에서는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외상 거래를 해봐라. 일단 주문해서 거래하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이런 외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주식의 미수 거래를 유도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죠. 외상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이런 문제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토스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혹은 주식을 포함한 모든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스는 마치 주식 거래, 투자를 쇼핑하듯이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게 거래를 유도하고 심지어 어떤 종목을 쇼핑하면 되는지까지 쇼케이스를 펼쳐놓고 시장에서 물건 팔듯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듯이 이 투자 세계를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옵션 거래까지 투자가 토스를 통해서 가능해질 텐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대략 20년 전이지만 옵션, 선물 이런 것들은 정말 주식 투자하다가 가서는 안 되는 주식 투자에서 패가 망신하고 손실을 크게 본 사람들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는 곳을 우리는 선물 옵션 시장이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옵션 투자조차도 이제는 너무 쉽게 토스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래서 독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 수도 있고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토스는 실제적으로 투자 세계, 증권 세계에 저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 유의하셔서 토스의 편리한 점만 잘 활용을 하시고 투자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업 끝!